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데이터 모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의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 이론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단계를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의미를 이해해보고 데이터 모델의 종류와 데이터 모델의 정의 방법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전 동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저장하여 보관하는 자료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공유해서 사용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자, 그리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조건을 갖도록 특별히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집합이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를 이용하여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재정의하였지요. 따라서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한 데이터의 집합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없음을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자, 반드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요. 데이터 관리, 즉 삽입, 삭제, 수정이 가능한데 그때 반드시 동시 공유 가능해야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실시간 접근 가능한 특징을 갖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프로그램을 통해서 삽입, 삭제, 수정 등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고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여러 사용자, 즉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등을 포함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시 공유 가능한 특징을 갖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지금부터 할 텐데 먼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진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모두 실시간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고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고 삽입, 삭제, 수정이 동시에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보면 제품 데이터베이스고요. 저장된 데이터를 보면 제품 이름도 있을 거고 제품 가격도 있을 거고 재고 수량, 그 다음에 고객 이름, 고객 이메일, 고객 전화번호, 그리고 제품을 구매한 구매일, 제품 구매 수량, 거래처 이름, 거래처 전화번호, 납품 가격 등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장된 데이터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장된 데이터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제품을 관리하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이 제품을 구매할 고객이라던가 아니면 이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참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제품 데이터베이스는 자,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성되었을까?
제품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접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길 바라고요. 이 의문들을 풀어나가는 내용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 질문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품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프로그램을 생성할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이고 공유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DBMS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생성한다라는 사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워드, 메모장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장된 데이터 파일은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이 되나요?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이 된 것이므로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DBMS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걸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나요? 뭐 MySQL, 오라클, MS SQL, 마리아DB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DBMS고요. 그런 것들로 저장시킨 그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접근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앞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명이 동시에 제품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3명은 진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사용자는 제품 생산자로 납품 가격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사용자는 제품 판매자로 판매된 제품의 재고량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는 제품 구매자로 제품의 가격과 구매 가능한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3명의 사용자에게 모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고요. 저장된 데이터는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첫 번째 사용자와 두 번째 사용자가 수정한 제품 가격과 재고량을 세 번째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능하도록 저장된 것이 데이터베이스고요.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DBM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DBMS는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어야 할까?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라는 질문이 내 답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 어떻게 저장할지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료는 굉장히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것이냐,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이냐 라는 내용을 잘 디자인, 설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우린 설계, 그런 모델, 디자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자, 모델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하고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변형을 할 때 설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요. 먼저 용어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모델. 아, 이게 뭐가 다를까? 자, 그리고 데이터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은 교재와 학습서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 동영상에서 정리해 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사용자에 따라, 즉 목적에 따라, 배우는 목적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습 내용과 학습의 전문성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마다, 그리고 참고하는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모델, 데이터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모두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모델, 데이터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 데이터 설계, 데이터 모델링을 먼저 살펴보면 데이터 설계와 데이터 모델링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모델링을 설계라고 하고요. 그 설계는 행위이죠. 따라서 모델링을 한다, 설계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든다? 모델을 만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기반으로 데이터 모델을 한번 정의해 보면요.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의 관계, 접근과 흐름에 필요한 처리 과정에 관한 추상적 모형이다. 결과물입니다. 모형입니다.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는 작업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데이터 모델을 정의된 추상화된 모형이라면 그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 모델에 관한 학습서는 이론적 설명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데이터 모델링에 관한 학습서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과정과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요. 하지만 데이터 모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데이터 모델링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에 관한 학습서에서는 반드시 가장 앞에 데이터 모델이라는 이론적 설명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자, 이런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야 라는 식의 설명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에 공유 불가능한 데이터를 공유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주는 추상화된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정보를 말합니다. 컴퓨터가 아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책, 그림, 음악, CD 뭐 이런 것들 말하죠. 또는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된 모든 파일, 즉 워드 파일,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음악 파일.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현실 세계의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정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종류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은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가 추상적 모형으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입니다. 현실 세계의 정보와 자료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데이터 모델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즉, 개념적 현실 세계의 정보와 자료를 아까 말한 CD 이런 거, 책 그런 것도 다 되고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된 모든 그런 정보 자료를 일단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만듭니까?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개념적 데이터 모델로 또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또 다시 물리적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요? 공유하고 실시간 접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데이터 모델의 내용은 바로 이 추상화된 모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요, 현실 세계의 정보나 자료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지기 위해 정리된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모델입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에 따라 공유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각 데이터의 속성과 데이터들에 관해 관계를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속성과 개체, 즉 속성과 관계 얘기를 계속 할 텐데요. 이 속성과 관계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 모델을 무엇과 무엇으로 개체와 관계로 정의해서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서는 데이터의 속성, 관계를 추상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저장할까? 그러니까 저장할 데이터가 뭔지 뽑고요. 그 저장할 데이터들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의된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다시 재정의합니다. 다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정리된 개체 관계에서 관계에 대한 정의 방법을 정리한 것이 바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입니다. 따라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까 라는 종류에 따라서 계층형, 네트워크형, 관계형 모델 등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개념적에서는 개체와 관계를 정의하고 개체를 뽑았어. 그 다음에 관계들을 정의했으면 이 관계들을 실제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할 때 이 관계들을 어떻게 저장할래? 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나온 방법이 바로 계층형 방법도 있고요. 네트워크형 방법도 있고요. 관계형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비관계형 방법으로도 표현이 되어서 저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정의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 데이터 모델입니다. 물리적 데이터 모델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한 개체와 관계를 실제 컴퓨터 저장 장치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정의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데이터 모델은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 따라 각각 특징에 맞게 정의가 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마다 다르게 구현되어 있죠. 따라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이렇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나는 계층형으로 저장할래. 그러면 계층형으로 물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DBMS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난 네트워크로 저장할래 라고 내가 모델을 재정의했으면 네트워크형으로 저장, 물리적 데이터 모델로 저장하는 DBMS를 통해야겠죠. 따라서 DBMS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은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성요를 반드시 갖습니다. 반드시 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 각각의 수준에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정의하게 됩니다.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에요. 자, 구조는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할 데이터들의 특징을 표현하는 개체와 개체의 형태, 개체와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구조입니다. 연산은 각 개체들에 포함된 데이터들의 적용 가능한 연산에 대한 정의예요. 예를 들어 수천 명의 학생 데이터에서 남학생만 찾고 싶다면 남학생 조건에 대한 연산과 찾기 연산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연산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정의하는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저장하고, 즉 삽입, 삭제, 수정을 하기 위한 연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따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찾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고 문제가 없어야 하는 무결성 특징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무결성이 보장되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약 조건은 무결성이 보장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필요 요소예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각각의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은 각 단계마다, 즉 개념, 논리, 물리 각 단계에서 개념 단계에서 정의되는 개체와 관계에서 구조, 그 다음에 그 관계들에서 우리는 어떠한 연산을 통해서 무엇을 데이터를 찾을 거야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개념 설계에서 다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연산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 데이터들이 이런 연산을 거쳐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우리는 동시에 문제 없이 갖고 와야 되므로 당연히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념 모델링 안에서 요 세 가지도 다 필요하고, 자, 그렇게 정의가 되면 이걸 다시 논리 모델링으로 재정의를 할 때, 그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층형이다. 계층형이 때도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을 어떻게 정의할까 정의해야 되고, 아니야, 나는 관계형으로 정의할 거야. 아, 그럼 관계형에서도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을 어떻게 정의해서 저장해야 될까? 아니야, 나는 네트워크형이야. 네트워크형에서도 그러면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를 다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됐으면 실제 컴퓨터에 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정의된 결과물은 있지만 그 결과물은 결국은 표현의 형태만 다르지 다 똑같은 베이스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위한 첫 번째 동영상으로 데이터 모델에 대한 동영상이었고요. 데이터 모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